뭐 이런 간단한 것도 있습니다. 7252님. 주로 이런 게 좀 많은데요. 제가 찾아야 하는 것이지만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거는 약간 우리가 그래 내가 뭐에 집중해야 해 라고 어떤 걸 주고 마치 그 보물을 찾아내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무슨 정답이 있어서 우리가 그 정답을 찾아가는 게 아닌 것 같고요. 내 안에 있는 반응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응을 경험하기 위해서 최고로 좋은 건 만남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만남에 가장 싼 거는 책이나 동영상. 그래서 혜민 스님 책 말고 제 책. 목소리가 인생으로 바꾼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책이 너무 비싸면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시고 요즘에는 워낙 유튜브로 뭐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로도 한번 보시고 이렇게 또 아름아름 찾으면 뭐가 있거든요. 그리고 처음부터 절대 큰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려요. 아주 작은 관심. 그럼 그거 해보세요. 근데 반드시 되지 않아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또 하시잖아요. 한 3개월, 6개월, 1년만 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재미있는 거 찾으실 거예요. 저는 최근에 제 집중되고 다른 것이 딱 풀리는 것 중에 뭐냐면 그게 이제 뭐 농사라고 하긴 그런데 제가 조금 농사를 하거든요. 저희 집에 이제 좀 한 7만 평인가? 그래서 제가 이게 조용하게 그냥 소소하게 하는 거예요. 뭐 그냥 뭐 다 그렇게 뭐 이렇게 텃밭 같은 거죠. 뭐 아침에 헬기로 물 한 번 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다 그렇게 살잖아요. 요즘 주말 농장 같은 거 많이 이제 헬기 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시골이어서 제가 이제 밖에 조금 뭐가 있어서요. 포도나무를 심어요. 근데 3년 전에 심은 포도나무가 매해마다 이게 열리는데요. 그러면 이제 좀 해줘야 될 일이 있어요. 벌레도 조금 손으로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끈을 연결해서 이렇게 해야지 걔가 이거 끈을 타고 이게 포도 이렇게 열리거든요. 그리고 블루베리랑 감나무하고 7만 평인가 70만 좀 돼요. 그냥 뭐 이렇게 뭐 겨울에 뭐 좀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어려운 거 뭐 이렇게 뭐 어려운데 뭐 아침마다요. 프랑스 포도밭 가봤는데요. 그 밭이 경이롭지 않아요. 내가 심은 나무에서 뭐가 조그맣게 솟아나는 건요. 경이로워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아침에 꼭 그거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먼지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냥 이렇게 열릴 때는 아침마다 이렇게 그걸 포도 따먹을 때 있거든요. 한 두세 개. 그때의 맛은 정말 경이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자기가 자기 손으로 한 게 경이로운 것 같아요. 남이 엄청나게 한 거 말고요. 네. 남이 한 거는 남이 큰 땅을 준다든지 하면은 감사하죠. 그런 거는 감사한데 한번 해보십시오. 일산에서 온 초등학교 6학년 맹호입니다. 저 스스로에게 맞고 잘 씹을 수 있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맹호. 우리 친구처럼 맹호. 마이크를 잡고 한 번만 해봐요. 먼저 교수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4학년 때 YTN 소나기에서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때 오지레이서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때 제가 삶에 어려움이 없어서 그게 문제라고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 지금 그때도 교수님께서 사인해 주시고 전화번호 알려주셔서 어린 나이에 철없는 나이에 계속 매달 교수님한테 문자 보내고 그래 맹호가 너인데 너 키가 컸구나. 네네. 이게 어머니 키 너무 많이 큰 거죠 맹호. 그래서 제가 못 알아봤네요. 그래서 항상 보냈었는데 교수님께서 또 답장 많이 해주시고 그러셔서 좀 감사하다는 말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고맙다. 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되게 많은 학생들의 질문일 것 같은데 공부를 하자니 놀고 싶고 놀자니 공부는 해야 되겠고 해야 될 텐데 학업에 대한 문제나
중학교나 뭐 고등학교를 학교로 진학해야 될지 그런 학생 나름의 고충이 다 각자 있는데 그런 힘든 와중에 제가 스스로 저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을 뭐 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에게 맞는 제가 잘 씹어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말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래, 맹호야. 너 우리 회사 들어올래? 우리 맹호는 제가 이제 생각나요. 그때 되게 키가 작았었는데, 이게 뭐 이런 아이가 있을 수가 있나, 이게 초등학교 4학년. 그런데 지금 제가 키가 커서 못 알아봤네요. 근데 맹호야, 선생님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 첫 번째는, 너의 존재만으로도 엄마나 아빠나 세상이나 뭐 내가 한두 번 만난 선생님이지만 참 보기 좋다. 네가 뭐 대단한 훌륭한 생각을 안 해도 너의 존재만으로도 참 보기가 좋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법륜스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세상에는 좋은 일 나쁜 일이 있는 게 아니다. 세상에는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학교를 갈 수도 있고 저 학교를 갈 수도 있는 거지 이 학교는 좋은 학교, 이 학교는 나쁜 학교 이런 건 없다. 근데 그 학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사는 것이 삶의 결과물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가야 돼, 저렇게 가야 돼. 거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라.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는 거고 이 학교 저 학교가 있는 거지 명문대 뭐 지방대 이렇게 세상을 구분하지 마라. 예쁜 여자 안 예쁜 여자 그런 건 있다. 그런 건 있다는 말씀을 맹호야 먼저 난 사람으로서 하고 싶다. 하지만 세상에는 이런 여성 저런 여성이 있는 거지. 뭐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런 사람은 아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이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니 너무 정답을 찾아서 삶을 살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미 너는 좋은 인식이 있으니 조금 널브러져도 괜찮다. 조금 놀아도 괜찮다. 응? 뭐 하면서 놀 때 재밌니? 그냥 친구들이랑 만나는 것 자체가 그냥 재밌어. 그래. 그러면은 지금은 그건 나쁜 거 아니야. 그게 너무 많아지면은 안 좋아지는 거지만 그 친구들하고 만나서 이럴 때는 그걸 충분히 재미있게 이렇게 누리는 게 좋은 것 같아. 그게 너의 삶에 다 도움이 될 거야. 네가 많이 잘한 것 같아. 키도 잘하고 네 생각도 더 잘하고 그리고 살다가 반드시 실수하거나 네 자신에 대해서 실망한 날이 올 수 있는데 그래도 너는 여전히 소중하다. 그 말은 선생님 꼭 하고 싶어. 그래. 감사합니다. 그래 고맙다. 교수님, 제가 그때 사진을 찍어서 프로필 사진에다가 그거를 지금 거의 그때부터 이후로 계속 그거를 해놨거든요. 근데 그 사진이 좀 그때가 좀 살쪘을 때라서 지금 좀 바꾸고 싶어서 사진 좀 이따가 찍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 그러자. 네, 감사합니다. 그래 고맙다. 참. 2012년 2월에 남편이 하늘나라로 가고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워야 해서 친정 엄마와 함께 살고 있는데 엄마의 말투 때문에 늘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함을 느끼고 싶은데 엄마는 원래 말투가 그렇다고 하시면서 늘 화를 내시는 엄마에게 저희 아이들을 봐주시면서 힘든 엄마에게 고마우면서도 너무 속상합니다. 어떻게 풀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 한번 하고 마치시죠. 9074님. 네, 우리 마이크 우리 한번 명호야 뒤로 한번. 어디 사세요? 인천? 안 나오나요? 명호가 꺼버린 것 같아요. 우리 명호 스텝도 할 수 있구나. 네. 네, 인천 부평에 살고 있습니다. 남편분은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아프셔서 사고로? 너무 갑작스럽게였는데요. 2012년 설날 명절 전날 새벽에 화장실 갔다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갔는데 뇌출혈로 진단받고 수술하고 중환자실에 오래 있다가 2차 출혈이 있어서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수술을 다시 한 번 또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깨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뇌사 판정 받고 그리고 장기 기증하고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 갔는데 그때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될 때였고 둘째는 이제 3살, 막내가 9개월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키워야 되는 입장이고 친정엄마랑 이제 같이 사는데 저희 엄마도 상처가 많으신 분이어서 그러니까 늘 화가 나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냥 말 한마디 그냥 따뜻하게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냥 눈 떠서 잠들 때까지 정말 매일매일 혼나거든요. 그냥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부탁도 해봤는데 내 말투가 원래 이런 걸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저는 뭐 제가 엄마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 제가 뭐 바꾸려고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냥 말 한마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 아이들의 말투도 그냥 이제 엄마가 화내시는 거를 좀 따라가는 이런 말투를 보면서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있을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 떠서 저는 준비해서 먼저 그냥 나가고 저녁에 와서 잠들기 전에 얼굴 잠깐 보고 근데 이제 너무 저 스스로도 저희 엄마면서도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 저도 상처를 많이 받는데 제 아버님은 계세요? 저희 아빠요? 네. 네, 아빠하고 엄마는 또 오래전에 이혼하셔서 지금 같이 있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너무 이제 힘이 들고 정말 잘 그냥 이렇게 따뜻하게 잘 지내고 싶은데 포브리스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김창욱 교수님 강의 되게 좋아해서요. 네. 뭐 세바시도 듣고 그때 그래 여기까지 자랐다 그거 들으면서 엄청 울었거든요. 정말 힘들 때 들었는데 위로도 되게 많이 받고 그러면서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많이 듣고 힘을 내고 있습니다. 네. 토요일 날은 일이 없으세요? 토요일 날 네, 원래 쉴 때도 있고 나갈 때도 있고 그래. 원래는 쉬는 날이고요. 그럼 우리 큰딸 한번 마이크 한번 주실래요? 우리 친구는 오늘 선생님 처음 봤어요? 아니면은 전에 뭐 영상 같은 거 몇 그 영상 같은 걸로 몇 번 봤어요. 번 봤어요? 실제 보니까 더 잘생겼어요? 그 웃음의 의미는 뭐예요? 동생들 지금 몇 살이라고 했죠? 지금 둘째는 8살이고요. 막내는 6살이요. 우리 친구는 6학년. 네. 근데 목소리가 거의 중고등학생 언니처럼 딱 어른스럽네요? 네? 어른이에요. 언제가 제일 힘들어요? 그냥 할머니가 말을 조금 안 좋게 하실 때. 그때가. 사장님 뭘 어떻게 해주실 건가요? 지금 저는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이거 정말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다음 달 포프리쇼 티켓 주실 수 있나요? 가족 여행을 보내주시겠답니다. 댁이 어디시라고 하셨죠? 인천? 사장님 뭐 인천에서 안양으로 보내주시고 이러면 안 됩니다. 네, 여행다운 여행 감사해요. 이게 사실 뭐 이게 우리가 무슨 뭐 얘기한다고 이게 뭐 풀리겠어요. 이게 일단 여행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할머니하고 같이 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이렇게만 가는 게 좋아요? 같이? 아마 할머니는 제가 보기엔 나쁘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원래 나쁜 할머니도 있어요. 저도 봤어요. 네, 있어. 부모라고 다 좋은 부모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할머니는 속상한 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내가 뭘 잘못해서 내 딸도 이렇게 사나? 그리고 내가 또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네. 68에서는 이혼하신 분이 많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혼을 하면서 내가 잘못을 했든 상대방이 잘못을 했든 내 자식한테 내가 어떤 미안한 마음이 왜 엄마에게 없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안함이 투박함으로 나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랬거나 저랬거나 뭐 한번 가족 여행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포프리 사장님이 갑자기 3주 전인가 전화가 와서 김 교수님 이 영상 하나 봐요. 저는 사장님이 뭘 자꾸 보라 그러면은 이게 설민석인가 자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어떤 강의 잘하는 놈이 나왔나 그랬는데 딱 보니까 이제 EBS에 기류의 인생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기류의 인생이라는 프로가 있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미얀마에서 물장수 하시는 아줌마 얘기예요. 근데 이 아줌마는 혼자 되게 이렇게 몸이 말랐는데 드럼통 같은 거를 리어커에다 해가지고 이제 그 미얀마 아주 시골에 이제 되게 가난하신 분이에요. 근데 집은 원래 되게 부잣집이었는데 부모님이 반대하는 가난한 남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친정에서 딱 관계를 끊어버렸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남편이 또 술을 또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자기 혼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물장수. 근데 이제 이게 물이 너무 무겁고 그러니까 또 애가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눈물이 나고 다행이다. 강사님 강의는 아니어서 다행이다 이러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문자가 딱 오는 거예요. 저 미얀마 가려고요. 제가 예? 사장님 왜 가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이 아줌마를 도와줘야 되겠어요. 내가 진짜 이 아줌마 딸이 저기 어디 양곤인가 어디에서 그 식모살이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딸을 너무 보고 싶어 해가지고 그 딸을 내가 지금 어떻게 좀 해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섣불리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사장님 피가 B형이시지만 텔레비에서 이거 본 걸 가지고 그래서 이제 또 한 일주 있다가 전화가 오신 거예요. 김 교수님, 아니 내가 이거를 이제 직원들하고 같이 가려고 이걸 다 알아봤는데 직원들이 회의를 한 결과 사장님, 그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라는데 아줌마를 그냥 도와줘 버리면은 그 돈을 남편이 또 술을 먹을 것이고 문제가 더 일으킬 거니까 이렇게 마구잡이로 충동적으로 도와주면 안 됩니다. 계획을 세우셔서 도와줘야지. 그래서 제가 사장님, 이건 조금 충동적이신 것 같아요. 사장님 조금 충동적이시잖아요. 그랬더니 많이요. 많이 충동적이에요. 그래서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 가야 돼요. 제가 왜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장의 카리스마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예? 사장의 카리스마가 말을 뭐 많이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가 뱉은 말을 직원들한테 손해가 보더라도 해야지 그것이 카리스마예요. 제가 뱉은 말을 제가 손해를 보고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직원들 앞에서 한 말이니까 사장이 그것을 지켜야지. 그것이 리더십이지. 뭐가 리더십이겠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강의를 잘하시는구나. 그리고는 감동도 받고 그리고는 이제 사장님이 직원들을 데리고 미얀마로 떠나신 거예요. 그리고는 전혀 막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김 교수님, 그 아줌마가 물장사가 비전이 없으니까 내가 뻥튀기 기계를 사가려고요. 뻥튀기 기계. 그래서 제가 야 이게 무슨 현실성이 있나 지금 미얀마에서 뭐 뻥튀기 기계 이게 언제적 얘기인데 이 뻥튀기 미얀마가 뭘로 유명한지 알아요? 쌀 이모작. 이 쌀로 뻥튀기를 내갖고 그 아줌마 그것을 지어주려고요. 그리고는 뻥튀기 기계를 갖고 뻥튀기 기계를 사서 그 엄청 무겁잖아요. 그 쇠로 된 게 얼마나 무거워요. 그 뻥튀기 기계가 그 무쇠로 된 건데 그 뻥튀기 기계를 사가지고 직원 한 제가 보기에 6명인가 데리고 사장님 딸을 데리고 갔어요.
딸이 초등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그 아줌마 만나고 뻥튀기 기계 해서 뻥튀기 하는 방법 가르쳐주고, 그리고는 큰딸이 있는데 큰딸을 가서 만났는데 큰딸이 얼마나 울겠어요. 남의 집에서 지금 식모살이 하고 있는데 중학생인가요? 그 친구? 네, 중학생인데 남의 집에서 식모살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학교도 못 다니고. 그래서 뭐 하고 싶냐고 했더니 자기도 공부하고 싶다고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또 사장님 뭘 하실 것 같은데 또 공부하고 싶다고. 또 그러시더니 이제 그거 다 하고 이제 마무리하고 오셔가지고 또 전화가 오신 거예요. 사장님 제가요. 그 얼마나 공부를 하고 싶겠어요. 나이도 어린애가 남의 집에서 식모살이를 하면서 그게 뭐 옛날 한국의 막 50년, 60년대 얘기지. 그래가지고 제가 김 교수님 생각이 나고요. 김 교수님. 공고 나와갖고 서울에서 공부하겠다고, 그 성악 하겠다고, 그 새벽에 신문 돌리고, 그 생각이 많이 났어요. 김 교수님 생각이. 그래갖고 제가 우리 회사에서 이 아이 대학을 보내주려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거 제가 돈을 낼 수 있지만 저만 하면 이것이 우리가 회사가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살짝 빠지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참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이제 동참하면서 본인은 좀 빠지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얼마를 딱 내고 저희 직원들한테 원하는 사람은 맥시멈 5,000원. 5,000원이에요, 사장님? 그러니까 5,000원 더 이상 내면 안 돼요. 내고 싶은 사람은 500원에서 1,000원, 2,000원, 3,000원을 매달 월급에서 떼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친구를 대학 졸업할 때까지 저희 회사에서 학교를 책임지려고요. 그래서 제가 나도 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래서 엄청 감동적인데,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장님은 왜 이런, 어떻게 보면 이거 되게 막 이렇게 감동적이면서도 일상적이지 않은 일이잖아요. 텔레비 보고 미얀마 가고 뻥튀기 기계 사주시고, 사장님은 왜 그러시나. 그리고 포프리스도 사실은 이거 일반적인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포프리스 보고 뭐 막 이렇게 뭐 좋으셨거나 괜찮으셨다면 누군가 세상에 그 씨앗을 뿌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씨앗의 다 근원은 슬픔이나 고통이나, 사장님도 이제 친인척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을 본인이 젊은 나이에 봤고,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셨고, 또 사장님이 사업하시려고 막 했는데, 이제 제가 보기에 그러면서 처음에 사업이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부풀이가. 그러니까 힘드니까 이제 돈을 갖다 쓸 데가 없으니까 어머니 신용으로 이렇게 돈을 갖다 쓰셨나 봐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신용불량이 되신 것 같아요. 그리고는 어머님이, 사장님이 회사가 좋아지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그래서 사장님은 이제 어머니가 회사가 된 걸 보신 적이 없잖아요. 그냥 아들이 힘든 것만 보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또 이제 거기에 대한 그 마음, 그것이 상당히 기적 같기도 하고 현실에서 별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 아들에게 하여금. 그래서 저는 우리 친구한테 그런 말을 꼭 소개하고 싶어요. 너무 힘들 거다. 아빠가 갑자기 안 계신 것도 힘들고, 할머니한테 내가 저런 거를 듣는 것도 너무 힘들고, 엄마랑 또 같이 오래 있을 수 있는 것도 너무 힘들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런 우리의 모든 힘든 에너지가 포프리 사장님처럼 또 세상에 선한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 힘든 에너지를 바탕으로 뭘 하고 있는 거는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힘듦을 조금 나눌 수 있으면 좋고, 나중에 우리 친구도 힘이 생기면 힘든 사람을 좀 도와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여행 어디로 가시고 싶으세요? 어머니. 캐나다? 캐나다는 너무 먼데. 어디 가고 싶으세요, 어머니? 아이들이랑 여행 못 가보셨죠? 가본 적이 아예 없어요? 우리 친구 어디로 가고 싶어요?
제주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 제주도 가시고 싶으세요? 사장님 제주도 가시고 싶으시대요. 다른 분들도 여행 가시고 싶은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베트남 어머니 베트남 혼자 가십시오. 어머니 베트남.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꼭 한번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호프리에서 뭐 식품들이 나오는데요. 한 번은 꼭 드세요. 그리고 맛이 없으면 드지 마세요. 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까 그 낙지 보내준 분 있잖아요. 제가 이거 뭐 한 말씀 더 드리고 마칠게요. 그 공짜로 배운 건 다 자기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무언가가 좋았다면 반드시 다른 사람, 굳이 포프리 회사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불교 용어로는 뭐죠? 보시를 하고 교회 용어로는 감사헌금을 꼭 해보세요. 정말요. 공짜로 배운 건 다 사라져버려요. 진짜예요. 카스테라 꼭 한번 드시고요. 일단 뒤에 공짜로 있으니까 카스테라 드시고 계란 한번 꼭 드시고 그리고 포프리쇼 꼭 좋으면요. 구독도 한번 하시고 다른 사람한테 꼭 이미 그러시지만 한번 전해주시길 바래요. 왜냐면 제가 최근에 아프리카 TV 이런 거 봤는데 막 먹는 거 막 뭐 이렇게 보여주는 거 이런 게 100만 뷰인 거예요. 근데 포프리쇼 한 2, 3만 뷰거든요. 근데 가끔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왜냐면 이 일을 하는데 뭐가 되게 많이 회사 입장에서 뭐가 들어가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할 때가 있거든요. 아니면 강의가 재미없나? 왜 세바시는 100만 뷰가 됐는데 포프리쇼는 한 2, 3만 밖에 안 되지? 나는 포프리쇼에 사실 애착이 더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때문이지? 욕을 많이 해서 그러나? 뭔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장님께 늘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정말 해서 막 몇십만 뷰, 몇백만 뷰가 나오면 좋겠는데 그리고 또 사장님이 거의 이 광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뭘 잘 홍보를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개인적으로 미안한 마음이 좀 들기도 해요. 뭔가 아버지 없는 빈 무엇이 우리 학생의 무엇으로 잘 채워지길 바라요. 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다 우주의 이야기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특별히 아버지들은 꼭 건강하십시오. 아버지들이 안 계시면 집이 어렵습니다. 엄마도 마찬가지지만 아버지들 꼭 건강하시고 엄마들도 건강하시고 우리 아이들도 별탈 없이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